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정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탕금대 전투를 교훈삼아 군 지휘관도 풍수를 알아야 합니다. 임진왜란 초기 탕금대 전투는 신립장군이 이끄는 조선군 8,000명과 왜군 고니시가 이끄는 18,000명이 격돌한 최초의 야전 전투였습니다.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군하자 조정에서는 북방에서 이름을 떨치던 신립장군을 보내 막고자 합니다. 당시 신립장군은 북방의 여진족들에게는 두려움의 맹장이었습니다. 선조는 신립에게 임금의 권한을 상징하는 보검을 하사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충주에 도착한 신립장군에게 부장 중 한 사람인 김여물은 수가 적은 군대로 외적의 대군과 싸우려면 지형이 험한 조령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신립장군은 조선군은 말을 타는 기병이 주력이니 좁은 계곡에서는 불리하므로 넓은 평야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김여물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군과 싸움 바 있는 순변사 이일 또한 외적의 기세가 북방의 여진족과는 다르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서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이마저도 묵살됩니다. 그 즈음 신립장군은 척후병을 보내 왜군의 진영을 탐색하는데 군관이 말하기를 왜군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신립은 군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죄명으로 군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적군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부하들을 신임하지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무공을 과신했던 겁니다. 신립의 조선군이 왜군과 최초로 교전한 곳은 달천 평야였습니다. 달천과 충주천 사이에 있는 들판이었으나 눈이 많은 습지인 탓에 기병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전투가 벌어진 날은 비까지 와서 질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왜군이 좌우에서 협공하자 조선군은 탕금대로 후퇴하여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회복하지 못해 김여물은 적군에 홀로 뛰어들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고 신립장군 역시 고군분투하다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맙니다. 이때 김여물은 전투의 패배를 예감하고 아들 김유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삼도의 근황병을 요청했으나 한 사람도 응하는 자가 없다. 우리들이 힘을 다해 싸우나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 안타깝구나. 남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본시 바라는 바이지만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한낱 재가 되어버리니 하늘을 우러러 한숨만 지을 뿐이다. 탕금대 전투에서는 조선군 8,000명이 괴멸했으며 그로 인해 조선 조정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후일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신립의 전술적 실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왜적은 조령에 우리 병사들이 매복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척후병을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곳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부리며 통과했다고 한다. 훗날 명나라 장수 이여성이 조령을 지나다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천의 요소를 두고도 지킬 줄 몰랐다니 신립은 진실로 부족한 인물이구나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유성룡이 신립을 평하기를 본래 신립은 용감한 장수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전투의 계책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옛말에 장수가 군사를 다룰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만 후손들에게 경계가 될 듯 싶어 자세하게 기록해 둔다. 조령은 새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는 문경세자라 불립니다. 탕금대 지형은 달천과 남한강이 합수되어 6km 직수로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흉하게 여기는 직거수인데 풍수에서 말하기를 더 앞으로
물이 곱게 달아나면 천만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터를 정할 때 가장 꺼리는 것이 물이 나가는 땅이니 즉시 집안이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직수는 500m 이상 되면 흉한 일이 많기 때문에 터를 정할 때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립장군의 패전이 지형 탓이라 할 수는 없지만 풍수적으로 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변에 자리한 탕금대는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륵처럼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정자터로는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강바람이 세기 때문에 장기간 머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탕금대 땅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군대에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참전하여 군대의 병영과 진지 등을 정해 주었으며 실제 전투에도 조언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군대에는 두사층, 시문영, 이문통, 섭정국 등 여러 풍수사가 있었는데 높은 지위의 장수들은 모두 풍수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들 중 두사층과 시문영은 조선에 귀화하여 조선의 풍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군 지휘관도 풍수를 알아야 합니다. 전투에서 지형의 유불리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병법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군대의 특성상 깊은 산속에 부대가 위치하는 경우 부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과 물길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이 지휘관의 책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풍수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